네바다주 리노의 한 카지노 리조트에서 총격이 발생해 최소 2명이 숨지고 3명이 다쳤습니다. LA 카운티 네이선 호크만 검사장이 오늘 LA 한인타운을 찾아 소매절도에 대한 강력 대응을 약속했습니다. 샌프란시스코를 비롯한 서부 해안 지역이 수십 년 만에 가장 쌀쌀한 날씨를 보이고 있습니다. 반면 뉴욕을 비롯한 동부 일원은 체감온도가 100도에 이르는 폭염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비핵화 협상 가능성을 일축한 북한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의 담화에 대해 백악관이 비핵화를 위한 북한과의 대화가 여전히 열려 있다고 밝혔습니다. 초기 한인들의 이민 생활과 역사를 소개하는 파차파 캠프 전시회가 리버사이드시에서 오는 11월 23일까지 이어집니다. 매일 아침 마리아, 샘, 알렉스, 에이미는 단지 비즈니스를 하는 게 아닙니다. 꿈을 만들어가고 있죠. CBB는 각 비즈니스의 이야기를 알고 고객 한 분 한 분께 꼭 맞는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저희가 만드는 것은 단지 금융거래 관계가 아닙니다. 고객 한 분 한 분과의 파트너십입니다. CBB and me. CBB and me. CBB and me. CBB뱅크, 고객 한 분 한 분을 위한 금융 파트너십을 만듭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S 아메리카 뉴스입니다. 네바다주 리노의 한 카지노 리조트에서 총격으로 2명이 숨지고 3명이 다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AP통신에 따르면 리노 경찰 대변인은 오늘 오전 7시 30분쯤 리노에 있는 그랜드 시에라 리조트 앤드 카지노 야외 주차장에서 총격이 보고됐다고 밝혔습니다. AP와 CNN 방송은 이 총격으로 최소 2명이 숨지고 3명이 부상당해 병원으로 이송됐다고 전했습니다. 경찰은 남성 총격범이 카지노 바로 밖에서 여러 사람에게 총격을 쏜 후 경찰에 붙잡혔다고 AP에 밝혔습니다. 경찰은 총격 직후 경찰관 1명이 총격을 가해 용의자를 제압했고 현재 체포된 용의자는 지역 병원으로 이송됐다고 밝혔습니다. 당국은 총격범이 사건 전 약 45분 동안 주차장을 서성이는 모습이 목격됐다고 전하며 정확한 범행 동기를 조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피해자들은 서로 관련성이 없는 것으로 보여 총기 난사 사건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미시간주의 대형 마트에서 벌어진 묻지마 흉기 난동으로 11명이 다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사법당국에 따르면 42살 브래드퍼 제임스 길은 지난 26일 오후 미시간주 테레버스 시티의 월마트에서 흉기를 들고 사람들과 직원 등 11명을 공격했습니다. 피해자들은 4명이 중상, 퇴원 1명을 포함해 7명은 양호한 상태로 알려졌습니다. 사법당국은 아무런 경고나 말도 없이 흉기를 휘둘렀다는 목격자들의 진술 등을 토대로 무작위로 이루어진 공격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범인은 마트 주차장에서 체포돼 당국은 살인 의도에 의한 폭행 혐의로 기소할 방침입니다. 체포 당시 시민들은 범인을 에워싸고 도주를 막았으며 이들 중 1명은 권총을 겨눠 흉기를 내려놓도록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LA 카운티 네이선 호크만 검사장이 오늘 LA 한인타운을 찾아 소매절도 근절을 위해 강경 대응에 나설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우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상점에 들어와 몰래 물건 훔쳐 도주하는 소매절도는 캘리포니아주에서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범죄입니다. 그동안에는 $950 미만의 물건 훔쳐도 큰 처벌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직원들 역시 별다른 대응에 나서지 않았고 문제는 갈수록 커졌습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창문을 가린 채 영업을 이어가고 있는 업소, 약탈을 방지하기 위해 상품 사진을 전시하고 돈을 지불하면 물건을 내주는 특별한 업소도 등장했습니다. We had two gentlemen come in and still load up with a bunch of dog food, and they left our store, stole it, but it also happened to 5 other stores on the exact same day, and the same two gentlemen. 피해 업주에 따르면 도난당한 물품은 중고 거래 사이트인 페이스북 마켓플레이스에서 판매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하루 동안 이뤄진 범죄로 용의자들이 막대한 부당 수익을 챙긴 겁니다. 아예 컨테이너를 통째로 훔쳐가는 범죄도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카르고를 3개를 도난을 당했는데 공교롭게도 같은 손님이었어요. 1월에 2개 그리고 5월에 하나. 그래서 그거를 경찰에 리포트를 했고
또 그 결과를 지금 아직도 기다리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처럼 소매절도 범죄가 끊이지 않자 LA 카운티 검찰은 오늘 열린 기자회견에서 강경 대응에 나설 계획이라고 밝히며 피해 업주들의 적극적인 신고를 당부했습니다. Korean American business community and even the public to get us the information to prosecute these people. So my message is please report it. No longer feel that law enforcement is going to do nothing if you go ahead and report these crimes. Report the crimes. If you have video of the crimes, give that to law enforcement. LA 카운티 검찰은 오늘 기자회견에서 특별한 스티커를 공개했습니다. 범죄자들에게 반드시 기소될 것이라는 경고성 메시지를 담은 이 스티커는 일단 만장이 제작됐는데 LA 경찰국 올림픽 경찰서와 LA 한인회관에서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무료로 받아갈 수 있습니다. 스티커 시스템, 스티커를 붙임으로써 이제 앞으로 범죄 도난 그거를 이제 프리벤션을 하는 이제 운동이죠. 그게 이제 상당히 효과가 있다고 이제 얘기를 하니까 그거를 이제 모든 한인 비즈니스 분들이 스티커를 이제 같이 이제 사용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LA 카운티 검찰은 스티커 무상 배포는 세크라멘토 검찰에 이어 두 번째로 시행되는 것으로 범죄 용의자가 해당 스티커를 보고 범죄에 대한 생각을 재고시키는데 주된 목적을 두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오늘 LA 카운티 검사장의 한인타운 방문은 강일한 민주평통 미주 부의장의 주관으로 준비됐습니다. 강 부의장은 한인 커뮤니티 업소의 범죄 피해 사례가 증가하면서 이 같은 자리를 만들게 됐다며 범죄 근절을 위해 다 함께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모든 한국분들 또 사업하시는 분들이 당하지 않으려면은 이런 거 여러분들이 잘 보호를 해야 되려면은 카메라도 장치하고 사진을 찍어두고 모든 만약에 도망가는 라이센스 플레이트 한다면 라이센스 플레이스라도 적어두고 이렇게 해서 꼭 리포트를 하세요. 이제는 바뀌었습니다. 지난해 통과된 주민 발의안에 따라 이제는 피해 금액이 $950 미만 또는 누적 범죄 발생 시 중범 혐의로 기소가 가능해졌습니다. 네이선 호크만 검사장은 법의 허점을 노리고 범죄를 저질렀던 용의자들이 처벌을 받지 않고 다시 길거리로 풀려나게 되는 일은 더 이상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KBS 뉴스 이우수입니다. 캘리포니아주 샌프란시스코는 물론 서부 해안 지역이 수십 년 만에 가장 쌀쌀한 여름 날씨를 보이고 있습니다. 기상청 샌프란시스코 베이 지역 지소는 올해 6월과 7월 사이 이 지역 1일 최고 기온이 역사적으로 낮은 수준을 기록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샌프란시스코는 1982년 이후 가장 추운 여름 날씨를 기록 중이라며 7월 평균 1일 기온은 59.3도로 평년보다 약 1도 낮다고 기상청은 전했습니다. 기상학자는 기록적 추위는 아니지만 매우 이례적인 일로 차가운 해수로 인한 바람이 기온을 더 낮추고 있고 샌프란시스코 앞바다와 포인트 레이스 서쪽에서 이런 현상이 두드러지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반면 뉴욕시에서는 폭염주의보가 내려졌습니다. 자세한 소식을 KBTV 김은지 기자가 전합니다. 오늘부터 뜨거운 한 주가 시작됐습니다. 국립기상청은 오늘부터 수요일까지 뉴욕과 뉴저지, 커네티컷 등 트라이스테이트 전역에 폭염주의보를 발령했습니다. 기온은 화씨 94도에서 96도, 섭씨로는 34도에서 36도까지 오르겠고 체감온도는 화씨 100도, 섭씨로는 38도에 이를 것으로 보입니다. 월요일과 화요일, 수요일 모두 기온이 화씨 90도를 넘기면서 각각 화씨 94도, 97도, 95도를 기록하며 화요일에 가장 높은 기온을 나타내겠습니다. 기상청은 이번 더위가 올여름 들어 두 번째 폭염으로 공식 기록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지난 6월 23일부터 25일까지가 첫 번째 폭염으로 기록됐습니다. 뉴욕시는 월요일부터 시저녁에 쿨링센터를 운영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집에서 가까운 쿨링센터 위치는 뉴욕시 공식 웹사이트나 311에 문의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KBTV 뉴스 김은지입니다. 이어지고 있다. 내 손에서 가능성으로 이어지고 있다. 가능성이 도전으로 이어지고 있다. 도전이 성공으로. PCB의 능력이 나의 능력으로. 내가 만난 새로운 능력. PC빌리티 PCB뱅크.
트럼프 대통령이 다음 달 1일까지 무역 합의를 하지 않는 국가들에 대해 15에서 20%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경수 기자입니다. 영국을 방문해 키어 스타머 총리와 만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상호 관세 부과 시한을 사흘 앞두고 각국에 적용할 관세율을 언급했습니다. 이미 큰 거래는 끝냈고 200개 넘는 나라와 개별 협상을 할 수는 없다며 합의에 이르지 못한 대다수 국가의 상호 관세율은 15에서 20% 사이일 거라고 했습니다. I just want to be nice. I would say in the range of 15 to 20%. Probably one of those two numbers. 이는 지난 4월 예고했던 보편 관세 10%보다 높은 수준으로 상호 관세를 15% 아래로는 낮추지 않겠다는 뜻으로 해석됩니다. 먼저 협상이 타결된 일본 유럽연합과 마찬가지로 한국이 협상 가능한 관세 최저 수준도 15% 정도란 얘기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현지 시각 28일 스웨덴 스톡홀름에서 시작된 미중 3차 고위급 무역 협상에도 시장 개방 압박을 이어갔습니다. Finished. They opened up their country. They were very closed. I'd love to see China open up their country. 베센트 미국 재무장관과 허리펑 중국 국무원 부총리는 전날 5시간가량 회담하며 양국의 관세 휴전 연장 방안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중은 지난 5월 1차 협상을 통해 서로 100% 넘게 부과하던 관세를 90일간 대폭 낮추기로 합의한 상태입니다. 希望美方同中方一道，落实两国元首通话达成的重要共识。 미국과 중국 간 관세 휴전은 다음 달 11일까지입니다. 이번 3차 회담을 통해 양국이 휴전 기간 3개월 연장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로이터 통신은 전했습니다. 워싱턴에서 KBS 뉴스 김경수입니다. 백악관은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이 북한의 비핵화를 위한 북미 간 협상은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힌 데 대해 트럼프 대통령은 여전히 북한 비핵화를 위해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대화하고 싶어 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백악관 당국자는 오늘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의 핵 프로그램을 완전히 끝내기 위해 북한 지도자 김정은과 소통하는데 여전히 열려 있다고 밝혔다고 로이터 통신이 보도했습니다. 앞서 김 부부장은 북한이 비핵화를 목표로 미국과 협상은 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히며 비핵화를 제외한 다른 목적의 대화는 가능할 수도 있다는 입장을 시사했습니다. 지금까지 트럼프 행정부는 미국이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목표로 하고 있으며 트럼프 대통령은 이를 위해 북한과 정상회담을 포함한 외교를 추진할 의사가 있다는 입장을 밝혀왔습니다. 초기 한인들의 이민 생활과 역사를 소개하는 특별한 전시회가 리버사이드에서 시작됐습니다. 김영옥 재미동포 연구소 창립 15주년을 기념하는 이번 전시회를 윤범수 기자가 소개합니다. 리버사이드 시내 민권역사연구소. 입구에 들어서면 1900년대 초기 한인 사회를 세운 이민 선조들이 관람객들을 맞이합니다. 좀 더 나은 삶을 찾아 하와이에서 본토로 이주한 한인 노동자들. 이들이 만든 최초의 한인 타운이 파차파 캠프입니다. 파차파 캠프뿐만 아니라 근처에 레드랜드 그리고 업랜드, 클레어몬트에도 이제 한인 커뮤니티가 형성이 됐었거든요. 그래서 거기를 포함해서 인랜드 지역에 초창기 한인 사회를 재조명하면서 도산한 장원 선생이 세운 그런 그 독립운동의 요람, 독립운동의 메카를 다시 한번 되새기는 그런 전시회가 되겠습니다. 초기 한인들을 이끌었던 정신적 지주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도산 안창호 선생입니다. 정장을 입은 독립운동가의 모습이 익숙하지만 작업복을 입은 농장 노동자의 모습은 미주 한인 이민사의 상징과도 같습니다. 오렌지 하나도 정성껏 따라고 한 도산의 가르침은 아메리칸 드림을 향한 여정의 시작이었고 오늘날 250만 미주 한인 사회로 성장한 밑거름이 됐습니다. 낯선 땅, 이민 선조들은 힘든 이민 생활을 견뎌내기 위해 신앙을 통한 공동체를 형성했습니다. 이영만리, 사진 한 장 보고 건너와 가정을 꾸린 사진 신부들도 이때였습니다. 한인들은 떠나온 조국의 독립을 꿈꾸며 단체를 설립해 자금을 모았고 외교 활동과 차세대 교육을 펼쳤으며 비행 학교도 설립했습니다. 당시 만여 명이 채 안 됐던 한인들의 미주 지역 독립운동은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에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한인사회 구축하기를 주제로 시작된 이번 전시회는
김영옥 재미동포 연구소와 인랜드 민권연구소가 주최했습니다. 남가주 한인 이민사는 물론 인랜드 지역 공동체의 정체성과 역사를 되새기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Wonderful exhibits, and it talks about how rich Riverside is as a community and how important our diversity is in building this strong community. There's a lot of labor history here that I had no idea about, so that's also part of Riverside history, so it's really cool to learn it. UC 리버사이드 김영옥 재미동포 연구소는 미주 한인사회 역사를 탐구하고 이민 사료들을 정리 발굴하기 위해 지난 2010년 설립됐습니다. 도산의 발자취를 따라 기록을 찾아내고 최초의 한인타운 파차파 캠프를 발굴해 사적지로 지정한 것도 연구소의 성과 중 하나입니다. 이날 전시회와 함께 열린 연구소 15주년 기념 행사에는 주와 시정부 관계자, 역사학자들과 지역 주민 200여 명이 참석해 축하했습니다. And individuals that are part of mixed blended families under attack across our nation, it is so important more than ever. And I want to thank the Civil Rights Institute for uplifting the stories of the people within our Korean community, because we would not be who we are today without all of you. 자녀들하고 한번 오셔서 동상도 보시고 저 파차파 캠프 전시회도 보시면서 우리 차세대들에게 코리안 아메리칸이 무엇이고 무엇을 의미하는지 함께 대화를 나누는 그런 가족 시간을 함께 가지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김영옥 연구소 설립 15주년을 기념해 열리는 이번 전시회는 오는 11월 23일까지 계속됩니다. 리버사이드에서 KBS 뉴스 윤범수입니다. 오늘 오전 오렌지 카운티 등에서 LA로 출근하거나 약속 있으셨던 분들 차가 많이 막혀 고생하셨을 텐데요. 유바린다 지역 91번 프리웨이에서 트럭이 쓰러져 서쪽 방면 전 차선이 통제됐었습니다. 사고는 오늘 오전 4시 15분쯤 241번 프리웨이와 교차로 인근 91번 프리웨이 서쪽 방면에서 발생했습니다. 트럭이 쓰러지면서 2개 차선을 가로막아 캘리포니아 고속도로 순찰대 CHP는 또 다른 차량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곧바로 서쪽 방면 모든 차선을 폐쇄했습니다. 사고로 인한 부상자나 원인은 밝혀지지 않은 가운데 폐쇄됐던 차선은 오전 8시 11분경 재개통됐습니다. 그러나 이미 대기 중인 차량과 출근길 차량들이 몰리면서 극심한 교통 체증이 이어졌습니다. 지난 주말 신시내티에서 개최된 음악축제에서 난투극이 벌어졌습니다. 상황이 담긴 영상이 공개되면서 시민들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KBTV 전상희 기자입니다. 이 충격적인 상황은 지난 주말 4번가와 엘름가에서 연례 음악축제를 개최하는 동안 발생했습니다. 영상에는 한 남성이 바닥에 쓰러진 후 여러 사람에게 발길질과 폭행을 당하며 일어서려고 애쓰는 모습이 담겨 있습니다. 또 한 여성이 남성에게 주먹질을 당한 후 의식을 잃고 쓰러져 머리가 콘크리트 바닥에 부딪히는 장면이 나옵니다. 부시장 얀 미셀 키어니는 10대들에게 폭력을 하지 말 것을 가르치는 어른들이 나쁜 행동을 보이고 있다며 보기에도 끔찍하다고 전했습니다. 전국에서 가장 큰 음악 축제 중 하나인 이 행사에는 9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모이고 있습니다. 지역 사업장과 시민들은 이 같은 폭력 사태에 대해 우려를 표하며 행사 개최에는 안전이 최우선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신시내티 경찰서장 테리 티즈는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모든 관련자의 신원을 파악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옥타 LA가 주관하는 올해 북미 서부 차세대 통합 무역스쿨이 오는 8월 15일부터 17일까지 개최됩니다. 올해 무역스쿨은 다음을 향한 주제로 교육과 실전형 네트워크 프로그램을 결합해 진행됩니다. 프로그램은 스타트업 자문 경험자와 한인 스타 창업가들이 강연자로 참여합니다. 또한 오징어 게임을 테마로 창의적 교육과 놀이문화 등을 배워보고 무역을 쉽게 이해하도록 매도와 매수, 운송 등을 시뮬레이션으로 경험해보는 게임도 준비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참가 대상은 만 29 이하 청년 창업가, 직장인 등으로 참가비는 $350입니다. 한편 옥타 LA는 LA 총영사관과 공동 주관으로 무역 아카데미 온라인 무료 교육을 8월 13일부터 9월 10일까지 4주에 걸쳐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통상 현황, 식품 무역 등 무역 전반에 걸친 다양한 강의가 준비돼 있다며 많은 한인들의 참여를 당부했습니다. 대한민국 하이브리드 항공사 에어프레미아가 모바일 앱 글로벌 버전을 공식 출시했습니다. 이번 앱은 미국을 포함한 전 세계 어디서든 실시간으로 항공편 예약, 체크인, 모바일, 탑승권 발급을 이용할 수 있도록 기능을 대폭 강화했습니다. 글로벌 앱은 한국어, 영어, 일본어, 3개 언어를 지원하며 안드로이드 버전은 오늘부터 다운로드 가능하고 iOS 버전은 내일부터 순차적으로 제공됩니다. 에어프레미아는 이번 글로벌 앱을 통해 LA와 뉴욕 등 미주 주요 노선을 이용하는 고객 만족도를 높이고 경쟁력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주식시장은 오늘 엇갈렸습니다. 지난주 금요일의 강세를 지속하지 못하고 이틀 만에 혼조세로 밀린 건데요. 그럼에도 내스닥과 S&P 500은 오늘도 어김없이 사상 최고치를 또다시 넘어섰습니다. 지난주부터 내스닥은 5번째, 그리고 S&P 500은 4번째로 최고치 돌파를 이어갔습니다. 반면 다우존스는 지난 금요일 상승폭의 30%를 반납하며 오늘도 뒤처졌습니다. 주말 사이 유럽연합과 15% 관세 협상이 전격 체결됐다는 소식이 전해졌지만 기대와 달리 장에 미친 영향력은 미미했습니다. 이번 주에는 매그니피센트 7 중 마이크로소프트, 메타, 애플, 아마존이 나란히 실적을 발표하고 개인 소비 지출과 고용 지표, 그리고 연준의 금리 결정까지 핵심 변수들이 한꺼번에 쏟아집니다. 그만큼 투자 심리는 평소보다 훨씬 더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고 장의 변동성 역시 극대화될 수 있는 상황이 조성됐는데요. 수요일 예정된 금리 동결은 이미 기정사실로 받아들여지는 가운데 파월 의장의 기자회견을 앞두고는 폭풍 전야를 방불케 하는 고요한 분위기 속에서 투자 심리는 신중한 태도로 관망세를 유지했습니다. 지금까지 김지한이었습니다. KBS 아메리카 뉴스 마칩니다.